오늘은 저희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렵게 허락을 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다원 원장님이시라고 이대병원의 저희 의국 후배님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영려 원장님의 후배로 병원에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이제 유방 쪽으로 좀 진료를 보고 있는 정다원이라고 합니다. 영상학과 안에서도 이제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방은 조금 어려운 파트에 속하거든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데 진짜 안 보이다가도 좀 배우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는 말이 잘 맞을 정도로 제가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어리시지만 배울 점이 되게 많고 영상의학과에서 진료를 안 보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의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일적으로도 너무 잘하셔서 되게 믿고 뭔가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나중에 계속 나랑 같이 하자.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분한테 사실 공감도 안 하고 이입을 할 틈도 없고 바빠 죽겠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뢰를 받아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감정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됐고, 지금 여기서 진단받는 분들은 그냥 정말 온전히 내 환자, 나의 손님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를 믿고 왔다가 발견을 했을 때는 진짜 가족처럼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정다원 원장님도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환자 한 분 외래 보면은 뭐 방에서 환자분이 나올 생각을 안 해. 되게 그냥 엄청 오랫동안 막 이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보고 나중에 이제 까먹고 이런 식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환자를 내가 계속 직접 진료를 보고 설명을 해주고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까지 나중에 또 계속 받으려야 된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진짜 더 커지더라고요.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검사 결과 너무 빨리 궁금하고 알고 싶고 치료 잘 받으셨을지 너무 걱정되고, 예전에는 진짜 느끼지 못했을 책임감이긴 한데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했구나 라고 다시 좀 느꼈습니다. 어제도 무섭다는 걸 또 느꼈어요. 정다원 원장님과 같이 시술 들어갔던 분이었는데 저도 참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그분께 암 아닐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해보자 이래서 석회화 조직 검사를 하셨어요. 그분도 원장님 저 이거 괜찮겠죠? 근데 유방암이 나왔어요. 근데 유방암 연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내가 참 유방 앞에서는 겸손해지는구나, 이래서 유방암이 무섭구나, 정말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맨날 할수록 제가 느끼고, 근데 그래도 뭔가 찝찝한 거는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해서 그나마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환자분께서 이 조직 검사를 한다고 결심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랬어요. 물론 진단 자체가 뭐 너무 초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어디서 유방암이라고 튀어날지 모르는 뭔가 지뢰밭 같은 느낌을 항상 진료 볼 때 보고요. 그래서 유방암이 무섭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유방암으로 많이 진행되신 분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제일 조심스러울 때가 좀 드레싱하러 갈 때, 그럴 때마다 조금 환자분들이 본인의 가슴을 보는 걸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목욕탕도 쉽게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걸 보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방암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와서 암 전 단계에서 운 좋게 이제 발견을 하시고 제거를 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다행히도 맘모톰으로 암세포가 다 제거가 돼가지고 대학병원 가셔서도 남은 암 조직이 없다고 들으셔서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최고의 예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30대부터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고 그 전에 20대에는 뭐 자가 검진을 해서 뭐가 있으면 초음파를 받아 이런 식으로 듣곤 하는데, 저는 요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뭐 환경 호르몬이나 다른 음식이나 그런 거에 영향도 많다 보니까 20대부터도 초음파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정상이라도 이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주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호르몬 약을 먹는다거나 다른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더 빨리 더 자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사실 눈만 돌리면 다 병원이어가지고 병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병원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준 거는 맞는데 아직도 되게 자주 들어요. 진료실 오시는 분이 되게 오늘 또 초음파 받는 것 때문에 되게 무섭고 떨린다고, 혹시 뭐 나올까봐. 그래서 그런 공포심 자체를 빨리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진짜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오늘 예약이 성공이 되셔서 제가요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병원 온 적 처음이래요. 병원에 오는 길이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진료를 보게 돼서 좋다고 해서 저도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게 사실 병원 오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분은 다행히 저를 이제 만나서 진료를 보는 것 자체가 행복감을 느끼셔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진료를 보러 오셨고 조직 검사를 안타깝게 하고 가셨어요. 뭐 안 좋은 게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조직 검사를 하면서도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뭐 안 좋으면 원장님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암 찾는 의사로서 그 되게 기쁜 보람을 느꼈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 가는 거를 좀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검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자주자주 하실수록 빨리 발견되는 거니까 조기 발견 위해서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 가족분들한테 다 공유하셔서 꼬박꼬박 제때제때 정기검진 잘 받자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진짜 많이 받기는 하는데 유방 촬영술은 보통 이제 석회화, 특히 미세석회화를 발견하기 위해 찍는 거거든요. 이거는 초음파로 확인이 안 되는 병변이고 이제 미세석회화만 보이는 경우에는 암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검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둘 다 해야지 유방을 100% 검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기계가 중요하거든요. 좋은 기계로 찍을수록 덜 눌러도 잘 나오기 때문에 덜 아파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아팠다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저도 해봤는데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희한하게 다 여긴 진짜 안 아프다고 꼭 항상 말씀하시고 제 생각에는 기계가 좋은 것도 있는데 저희 병원의 방사선사 선생님의 손기술이 되게 좋아요. 플러스 기계가 좋으니까 아주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병원에서 찍으시면은 통증 없이 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배란 유도제나 뭐 시험관이나 피임약이나 크게 유방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장기간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어쨌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몬제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일부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초저용량으로 나오고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의 폭이 큰 거를 조금 줄여서 뭔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오히려 예방적인 효과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고요. 어쨌든 결론은 자연적인 상태보다는 뭐 5년 이상 아니면 뭐 시험관 횟수가 뭐 아주 막 다회, 막 10회 이상 뭐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영향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많이 보는 경우가 일단 유방암은 잘 모르겠지만 유방 종양은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분도 시험관 시술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방 혹이 생기는 거를 뭐 제가 초음파를 해주니까 보이고 유방 종양이 많이 생기면 유방암과 관련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관 시술이나 배란 유도 하시는 분들은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크신데 호르몬 치료 하시기 전에 전 걱정되시면 유방 검사를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걱정을 덜고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이제 통증은 가슴이 달려있는 여자분이라면 누구나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이게 통증 자체가 암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초음파를 확인은 하긴 해야 돼요. 실제로 유방암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30%에서 보고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확인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프다. 그거는 그분이 유방에 치밀해서 아픈 거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픈 거일 수도 있고 그쪽에 있는 뭐 감각신경이 워낙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증 자체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혹시 이제 생리 전후에 호르몬 변화나 아니면 근육통이나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거나 주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서 걱정을 더 쉬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헌에는 어쨌든 통증하고 유방암 관련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의 뭔가 촉을 저는 무시를 하진 않거든요. 환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어쨌든 뭐 나중에라도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이게 아프다 그럼 그 부위를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다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관 확장 자체로는 유방암과는 큰 관련이 없고 특히 뭐 호르몬 변화나 뭐 폐경 전후 특히 여성에게 잘 생기고 노화라든지 염증이 원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유관 확장 플러스 유도 분비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관 내에 덩어리들이 초음파상에서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조직검사를 하셔서 이게 암과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한 그런 텀 기준이에요. 유방 그 종양이 있을 때 이 종양 안에 세포들이 분열하는 그거를 이제 관찰했을 때 더블링이라고 이제 거의 2배로 커진다든지 뭔가 나쁜 변화를 보이는 그런 시기가 6개월 정도면 좀 충분하더라. 3개월은 또 너무 짧고, 왜냐면 그 사이에는 종양의 변화가 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보다 짧은 케이스는 뭔가 6개월까지 보기엔 좀 불안하고 조직 검사까지 하기는 좀 애매한 이런 혹이 있을 때는 3개월 정도 이제 의사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고 6개월 간격으로 2년 동안 변화가 없으면 그 종양은 이제 100% 양성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피내암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유관암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관에 이렇게 겉에 상피가 있고 그 상피 안에만 암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자리에 가만히 암 세포가 있다는 거고 그 기점막을 뚫었을 때 혈관이나 림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수술만 하면 보통 안전한 암이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연기암이거든요. 제자리에 있는 건데 걔가 조금만 더 잘하면 침습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그거만 싹 파내고 제거를 하면은 암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제거가 딱 돼버리니까 치료가 굉장히 쉽고 환자분의 예후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뭐 이건 100%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암은 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자라서 침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에서 1기 넘어가기 전에 발견하면 참 좋죠. 양쪽 다 말이 다 맞아요. 비정형 세포가 나온 거거든요. 마모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혹을 좀 제거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거기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 저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100% 제거를 안 하고 한 80% 제거를 목표로 하는 병원도 있어요. 대학병원은 좀 그렇게 많이 하던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제거를 하자고 하는 병원은 마모톰으로 100% 제거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고위험 이상이 예측이 되면 좀 크게 돼요. 크게. 그래서 더 이상 뭐라도 안 나오게 그냥 박멸시키는 마음으로 저는 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정세포가 나오면 솔직히 더 이상 뭐 할 건 없고 뭐 제발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잘 보시면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빅5 대학병원 중에 한 군데는 비정세포가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찰하는 병원도 있어요. 미국은 또 심지어 더 안 해요. 미국은 막 연기도 관찰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생존율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극초기라서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으로 갈 싹수가 있는 혹이면 저는 떼는 게 목표라서 저야 물론 떼지만 안 떼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피임약 단기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확실히 5년 이상 이렇게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위험도가 살짝 증가한다고는 되어 있긴 하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이 치료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점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피임약을 안 먹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유방 검사를 하시고 고위험이라든지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전문의랑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되게 흔하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피임약을 한 5년 먹었어요. 5년 먹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게 이제 좋아졌는데 초저용량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무리가 안 가고 호르몬의 영향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초음파해도 뭐 전혀 유방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약국에 파는 약간 고용량 피임약은 조금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초저용량 피임약으로 처방받아서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유방 초음파하면서 관찰하면서 애초에 피임약을 먹는 목표가 질병의 치료의 목적이라면 그게 더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맘모톰 자체로 암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거짓말이고요. 맘모톰 이후에 그 자리에 생기는 경우는 보통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맘모톰 자체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맘모톰 또는 수술하는 게 되는 경우가 그 종양이 좀 안 좋아서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양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리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걔는 빠졌지만 그 유방밭 자체가 고위험 성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씨앗이 살아있어서 또 이제 싹을 틔우고 커지는 거지, 이 시술 자체나 또는 수술 자체가 재발을 일으키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말이죠.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소위 건강 염려증이 심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자기 몸에 신경 쓰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오히려 무관심할수록 더 병을 키우기 쉽기 때문에 본인의 그 민감함이나 예민함이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런 말로도 조금 불안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도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은근히 많은 분들이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이거 암 아니냐고 똑같은 질문 계속 하시고 100% 확신할 수 있냐고 말씀을 진짜로 저한테 해요. 원장님 왜 0%도 없냐고, 암일 확률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하시고 말씀을 드려도 돌아서면 똑같은 질문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격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괜찮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의 의견을 그냥 믿고 따라주시면 되고, 괜히 그냥 뭐 네이버나 뭐 어떤 지식 백과사전 찾아보시고, 우리 요즘에는 너무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걱정을 키우거든요. 진짜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암을 키웁니다. 암의 씨앗을 터뜨리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정다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이 꼬박꼬박 병원을 참 잘 다녀요. 그래서 절대 큰 병을 키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꼭 믿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면 절대 나는 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많구나, 정말 사소한 것도 이제 대답해 드리는 게 이 환자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좀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무서울 수 있는 거는 조기검진 말고는 답이 없다. 모든 거에는 뭐 왕도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냥 꼬박꼬박 때에 맞춰서 정기검진만 잘 하시면 공포스러운 일이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그 외 가족분들 다 공유하셔서 검사 미리 증상 없을 때, 건강할 때 제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보시면서 내가 놓쳤거나 궁금한 질문이 있다, 생겼다 이러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의원의 5월달부터는 이제 출산하고 복귀하시게 되는 신원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많으니까 다음에도 Q&A 시간 가지면 되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